천재 되는 법 또는 천재? 아니면 천재처럼 보이는 법, 이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던 거라 아마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저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거예요. 오늘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천재 되는 법 또는 천재처럼 보이는 법, 이겁니다. 가볼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다녔던 대학은요, 세종대 건축학과인데, 근데 제가 1학년 때는 장학금을 뭐로 받았냐면, 좀 가난한 거, 그 뭐라고 그러죠? 좀 가난한 사람들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해서 50%를 받았고요, 1학년 때. 그 다음에 2학년부터 5학년까지 4년간은요, 제가 전액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전액장학금. 그 당시, 지금은 더 비쌀 거야. 그죠? 한 학기당 돈이. 근데 그 당시에 400 얼마였어요? 450만 원인가? 거의 500만 원 떼었는데, 한 학기에 500만 원 정도라고 치면 1년이면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럼 4년이면 4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거의 4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 당시에. 자, 이제 결론은 얘기했으니까, 어떻게 그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졸업할 때까지 4년 내내 교수님들도 그렇고 또 저를 아는 제가 07학번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나이 원래는 02학번이에요. 제가 02학번인데 늦게 다시 학교를 들어간 겁니다. 07학번으로. 저희 동기죠. 동기들은 저보다 다 어렸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1년 지나면서 자꾸 저를 좀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저 형 좀 이상한데? 저 형 천재 아니야? 막 이렇게 보더라고요. 전혀 아닌데. 자,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제가 1학년 겨울방학입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1학년 겨울방학 때 제가 좋아하던 게 뭐냐면 심리학 분야였어요. 심리학. 그래서 심리학 관련된 책을 또 찾아보고 공부하려고 마인드맵이랑 마인드맵 기억법이라는 책, 그 저자는요, 영국 사람인데 토니 부잔이라고 있어요. 그 사람이 쓴 그 책을 제가 찾았어요. 그 책에서 말하는 건 단 하나였어요. 공부하는 법이 있고 기억법, 기억을 잘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걸 배우고 나면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어떤 특정 주제 분야를 공부를 해서 다 내 걸로 잘 소화해서 공부를 잘할 수 있고 내 걸로 다 만들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처음엔 좀 반신반의하면서 봤는데 재미도 있었고, 그 아주 쉬운 기억법부터 하나씩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나씩 해보니까 실제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가지 단어, 랜덤한 단어를 그냥 외우는데 되고, 그 다음엔 뭐 7자리에서 8자리 숫자를요, 랜덤하게 한 10개를 외우는데 또 그것도 되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거 진짜 되네? 그러다가, 겨울방학이니까 시간이 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미친듯이 한번 파본 거예요. 파보고, 근데 한 달 반 정도죠. 방학이니까. 한 달 반 동안은 이게 기억법 그 책에 나온 내용이 완벽하게 내 거가 되지는 않았어. 하다 보니까 또 중간에 튕기고, 잘 안 돼서 다시 공부하고 또 튕기고, 이걸 몇 번은 반복은 했어요. 왜냐면 그 책은 한국어로 번역된 책이었지만 우리 한국어 텍스트랑 안 맞는 게 너무 많은 거야. 특히 거기서 메이저 기억법이라고 해서 숫자를 1부터 1000까지 숫자를요, 기억 폴더라는 단어로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 거랑 완전히 달라. 그래서 거기서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방법을 찾고 하다 보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래가지고 저만의 방법을 찾았고, 그걸로 제가 그 당시 때 500개의 기억 폴더를 머리에 넣어놓는 걸 했는데 된 거야. 그게 거기서부터가 이제 제 인생의 좀 전환점이었는데, 그 후에 2학년 1학기죠. 1학년 1학기 딱 들어가면서 이제 학교 수업을 듣잖아요. 전공 수업이랑 이제 메인 전공 수업, 그 다음에 교양 과목 이런 걸 듣는데, 공부하고 나면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보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공부한 다음에 내 머릿속에 있는 기억 폴더에 그냥 연결을 해놔서 넣어놨어요. 저장을 했어요. 이제 되니까, 그게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알았고 그대로 하니까 되니까. 그 후에는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시험만 보면 다 A4를 받는 거야. 그리고 교수님이 나를 깔 수가 없어. 왜냐면 교수님이 공부하고 가르쳐줬던 거를 내가 다 아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컨닝페이퍼인데, 컨닝페이퍼예요. 머릿속에 있는 컨닝페이퍼야. 아무도 못 봐. 나만 알아. 나만 머릿속에 넣어놓은 컨닝페이퍼야.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그러니까 교수님이죠. 교수님이 시험 문제를 이렇게 내면 객관식이면 1, 2, 3, 4번 중에, 그러면 그 지문에 답이 다 나와 있어. 그러면 거기서 그냥 내가 그냥 공부했던 거 그냥 찍으면 되는 거고, 주관식이 더 쉬워요. 주관식. 왜냐면 정말 중요하다는 내용을, 이제 개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어떤 개념이 하나 있고 그 개념에 대한 설명을 쭉 머릿속에 그냥 집어넣는 거야. 집어넣고 나는 그거 그냥 쭉
적어내면 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시험만 보면 다 A뿔을 받네. 너무 신기하죠. 저도 신기하지만 교수님들도 신기해하고 이제 저랑 같이 다니는 동기들이 이제 신기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요, 제가 원래 02학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명지전문대에 들어갔었고 거기서 한 학기 하다 나온 거예요. 저는 이제 농구를 워낙 좋아하던 사람이에요. 중학교 때도 농구만 했고 고등학교 때도 농구만 했고 대학교 들어가서 그 명지전문대 동아리에 들어가서 저는 이제 그 명지전문대 들어간 농구팀에서 계속 농구 활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시간만 나면 농구하러 가는 거야. 명지대로, 명지전문대로 가서 농구만 하고 주말이면 맨날 농구하고. 근데 세종대에서 시험만 보면 그냥 A뿔을 계속 받으니까 동기들이 이제 좀 이상하게 보기 시작하는 거죠. 저 형 뭐지? 분명 1학년 때는 그렇게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러고 이제 교수님들도 이제 뭐 물어보면 내가 다 아니까 그냥 저는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거 그냥 풀어내면 되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저를 약간 천재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재로. 그러고 이제 저는 건축학과잖아요. 건축학과에서는 잘 모르실 텐데 스튜디오라는 수업이 있어요. 스튜디오. 이거는 하루에 막 5시간에서 7시간 내내 수업을 해. 그러니까 교수님이 땅을 하나 정해줘. 이 땅을 이제 건물을 하나 지어봐 이렇게 정해주면 한 학기 내내 거기서 그냥 건물을, 그러니까 모델링이라고 그러죠. 건물도 만들어보고 스케치도 해보고 이렇게 도면을 그려서 갖고 가야 돼. 그러면 이제 교수님이라는 거는 뭐냐면 실제로 진짜 땅에다가 건물을 많이 지어봤던 사람이고 경험이 있고 그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이제 학생들이 그려온 그 건물을 이제 크리틱이라고 그래서 이제 까기 시작해요. 야, 이거는 법적으로 안 돼. 이거는 뭐 예를 들면은 디자인적으로 문제가 있어. 막 이런 걸 다 까서 이렇게 크리틱을 해줘. 도움을 주는 거야. 근데 이제 저는 그 스튜디오가 굉장히 주관적인 시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A뿔 받기가 어려워. 왜냐면 교수님의 성향도 알아야 되고 교수님이랑 또 호흡도 맞아야 돼. 그런 게 안 되면 점수를 받기가 힘든 건데 저는 이 A뿔을 받는데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제가 07학번으로 딱 세종대 들어갈 때 세종대에서 국제 인증을 받기 시작했어. 건축학과가. 그래서 그 국제 인증 건축학 자격증을 받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전 세계 어느 건축학과 대학을 가도 예를 들면 캐나다의 어느 대학교가 이거랑 똑같은 프로세스를 인증을 받아놨으면 학점을 인정해 주는 거야. 영국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그 스튜디오라는 그 수업이 제일 중요하고 그 수업을 중심으로 나머지 전공 수업들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걸 서포트하게 돼 있는 거예요. 스튜디오가 7학점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2학점, 3학점짜리 수업들 3개, 4개가 다 이 스튜디오를 도와주기 위한 수업들이야. 예를 들면 건축 구조, 건축 설비, 뭐 도시 계획 이런 것들이 다 그 스튜디오를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잠깐 딴 얘기지만 근데 이제 11명이 그 스튜디오 안에서 같이 공부한다고 그랬잖아요. 같이 맨날 밤새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그 당시 때 참 재밌었던 게 애들은 전부 그 7학점짜리에 올인을 하는 거예요. 왜냐? 제일 중요했어. 그리고 그 당시 때 그 건축학과의 흐름은 뭐냐면 다른 공부는 못해도 돼. 그냥 디자인적인 능력이랑 컴퓨터 기술이 좋으면 그 되게 유명한 건축학 회사에서 건축 관련된 회사에서 뽑아가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들 그 스튜디오라는 수업 하나에 올인을 하는 거야. 근데 저는 이제 나이 좀 먹고 들어갔으니까 컴퓨터도 잘 모르고 이런 프로그램도 잘 모르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마인드맵 기억법 요거를 갖고 들어간 거잖아. 이제 배웠잖아. 그러니까 나머지 수업에서 A뿔을 받고 공부한 그 지식이 머리에 갖고 있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스튜디오라는 그 제일 중요한 시험을 준비가 되는 거야. 자동으로 준비가 되는 거야. 나머지 수업을 그냥 잘 따라가면 자동으로 스튜디오라는 수업이 준비가 되게 돼 있는 거야. 그런 시스템이었어. 그러니까 저는 뭐 밤새고 이러지 않아도 그냥 그 제일 중요한 스튜디오 교수님이 질문하는 것들을 이미 다른 교수님들이 다 알려준 내용을 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면 된다던데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 다 알아들어. 근데 나머지 학생들은 그 스튜디오 하나만 올인하고 나머지 수업 시간에 공부를 안 하고 자고 막 수업을 빠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이 제일 중요한 그 전공 수업도 망하는 거지. 아무튼 그랬어. 그래가지고 계속 A뿔 받네? 그리고 계속 장학금을 받네?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보는 시선도 달라지는 거고 재밌는 거는 우리 어머니도 맨날 농구만 하던 이놈이 맨날 친구들 만났고 술 먹고 그 다음에 농구만 하던 놈이 계속 장학금을 받고 나오네. 그러니까 또 다르게 보기 시작하고 우리 누나는 제가 공부를 잘하는지를 몰라요. 몰랐는데 이제 맨날 장학금 받고 오니까 그러니까 누나도
얘가 다르네, 얘 다르네, 얘 좀 뭔가 다르네 이렇게 보기 시작하고, 그리고 교수님들도 다르게 보고 제 친구들도 다르게 보고 이렇게 되기 시작한 거죠.